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녘에 일어나서 뭐 지금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라든가 뭐 정치적인 거, 경제면 뭐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다 짬뽕으로 해서 퍼즐을 맞히는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특이성이 있는 사항은 없고 전에 보는 제가 보는 방향성하고 거의 그대로 갈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다 보면 아마 그 흐름을 아마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업비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그룹 중에도 비트코인 SV하고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제외하고 얘네들만 막 올라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를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고점에서. 근데 그러시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날 일이 생기실 거다. 그래서 비트그룹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트그룹의 상위에 있는 형님들도 분명히 갈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안 가는 거에 관해서 너무 고심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예, 여러 가지 모멘텀이 훨씬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NFT가 또 지금 트렌드상 나쁘지 않게 해외에서도 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라든가 샌드박스가 그래서 이게 뭐 국내 시장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큰 흐름상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 사람 보시면 지난 30일 중에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예. 사람들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하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간 지표가 막 엄청나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나와야 될 때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게 5만 달러의 벽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5만 달러를 넘어갔다가 지금 4만 9천, 4만 8천 얼마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머물러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가까이 갈 동안 그게 지난 3개월 동안 쉼 없이 7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댐에 갇혀있는 에너지 응축 구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서 6만, 7만 달러를 찍었으면 아마 많은 차티스들이 예견하는 3만 달러까지 폭락할 구간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응축 구간을 갖는 거는 이 댐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게 9월 달 어느 순간까지는 이런 장세가 오겠지만 이 댐은 분명히 9월 안에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12월 그때 어느 순간까지는 이 가격대까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인내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구간이. 그리고 이걸 아마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피델리티에서 여기 보면 플랜 B 자료를 인용하고 본인들의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가격이 2026년까지 비트코인이 11억 7천만 원까지 1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는 모르죠. 어쨌건 뭐 이 보고서를 뭐 자세히 읽어보면 있겠지만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지금 여기 요 때가 2026년이거든요. 여기 상승 기점이. 근데 지금이 딱 요 구간이에요. 빨간 네모칸 친 요 구간.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9월달 장세는 저는 좀 불안한 장세가 연이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차트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슈가 맞물려 있는 구간이 9월달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만 잘 견디면 올해 연말에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 이게 내년 초까지,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뭐, 춘절, 뭐, 그 전까지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12월까지는 나쁘지 않은 장세가 9월달 불안한 장세만 잘 견디면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스톡 투 플로어, 요거를 빗대서 피델리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를 명심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극심해지면 양적 완화도 극심해질 거다. 팽창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코로나와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연준에서는 지금도 인플레를 계속 용인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연준에서 인플레를 용인한다는 발언한 거를 봤거든요. 인플레를 용인한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할 거고 돈을 시중에 현물 경제에 풀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식시장이 그걸 뭐 다 흡수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물 경제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긴급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데죠. 2차까지 그 접종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100%가 넘는 데인데 여기도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코로나 위드 선언을 한 데예요.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넘어가야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이제 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긴 이미 넘어간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답답하시겠지만 더 이상 화이자, 바이오, 엔텍 백신 2개를 접종한 사람들을 백신 접종자로 관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노롱고라는 표현 있죠. 그리고 9월 1일 날부터 3회 백신 접종자만 면역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맞춰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부스터샷을 마친다라는 얘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2차 접종까지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그리고 미국에서 백신,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코로나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번외적인 얘기인데 언제 종식된다라고 뭐 그거를 누가 어떻게 단언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빌 게이츠가 뭐 어저께 제가 인용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말을 종식이 될 거다. 근데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감소한다는 의미지.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백신 접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폰에 뭐 어떤 접종 뭐 인식표 이런 거나 뭐 코로나 백신 여권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마지막에는 칩을 이식하지 않을까, 주사를 통해서. 그래서 명분은 전염병 감시를 위해서.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인류 통제, 인류 관리, 인류 감시라는 어떤 그들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에서, 연방은행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간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템퍼러리라는 얘기를 여기다 써요. 뭐냐면 일시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일마다 하는 얘기, 매 달마다 하는 얘기, 일시적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불안하죠. 급여는 뭐 한 달 한 달 정해진 급여에서 임금 인상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식료품 값이나 뭐 주택 지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준에서 용인하겠대요. 그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올해 연말 어느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하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를 세인트 루이스 연준은행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새벽에 캡처한 거예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대 은행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있다. 고점까지 거의 그게 치달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 시그널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던지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선 템퍼러리다. 여기서는 거의 뭐 짙은 붉은색, 짙은 주황색 가까이, 거의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과 같은 뭐 개인이 참여된 어떤 크립토 에셋이 불안하다. 이것을 국가 차원의 커런시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IMF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던졌거든요. 이 얘기하는 거랑 중국에서 부정적인 스탠스 하는 게 사실은
이들이 이제 왜 이러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크립토 시장이 안 가는 데는 안 가게 누군가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축통화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IMF 통화 바스켓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대 기축통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들도 또한 미국을 위시해서 유로와 엔화, 위에나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IMF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표면상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고승범인가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크립토 에셋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산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 썼잖아요. 근데 FATF에서는 왜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IMF에서는 사람들, 대중들이 보게 여기서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것을 그냥 순진하게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업비트의 금융감독원 부총장이 거기 갔다는 거를 그냥 절대로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월 29일 날 IMF에서 비트코인은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플랜 B에서, 자, 여기 이게 아마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일 수 있는데,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8월 달에는 47,000달러. 안쪽. 근데 5만 달러를 이미 한번 넘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떨어지진 않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막 어떤 이슈를 믹스해서 결론을 도출해보면, 9월 달이 아무래도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플랜 B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9월 초까지 회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회의가 없어요. 일단은 의회에서. 그리고 중순 정도 가야 거기서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인프라법에 관해서 투표를 실시를 해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거기서 아마 실갱이가 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투표하는 와중에도. 그리고 추경 예산 집행이 9월 달에 이제 결정이 돼서 10월 달 어느 무렵에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점진적으로. 근데 이게 9월 달 안에 아마 끝나진 않을 거라는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도 사실 한도가 9월 달 어느 순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갖다도 아마 실갱이를 할 거예요. 5천조가 그러니까 풀린다 기대를 하지만 이게 풀리면 시장에 엄청난 여파가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이거 갖다 이제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사람들을 좀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구간을 엘리트들은 갖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9월 달에 요런 가격, 10월 달에 63,000, 11월 98,000, 12월 대망의 13만 5천 달러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로 따졌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연말에 1억 5천을 찍는다면 저는 올 현금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그래요. 올 연말까지 전량 다 현금화를 하겠다. 일단 계획은 그래요.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누가 이분 사진을 올렸어요. 이분 사진을 올리면서 망토 없는 히어로다, 영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8년 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브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1달러치만 사라. 비트코인 플리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사람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지금도. 전용 비행기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아마 말씀드린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제레미 다비치. 그래서 어쨌건 지금 우리가 산 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가격만 보고 불안불안해 하고 있지만 과연 8년 후에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8년 후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까요? 자, 아까 피델리티에서 2026년에 11억이 간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1억이 가면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뭐 막 대출 받아서 뭐 들어오긴 하겠죠. 그러나 대출문이 계속 조여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극소수의 부자들만 공유하는 어떤 그 자산으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매번마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IT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그런 어떤 엔지니어적인 어떤 그런 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 망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의 종말은 어차피 필연적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코앞만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차피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인터넷 조금만 뒤져도 웬만한 변호사보다,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이 전문적인 어떤 그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와요. 근데 그런 거를 학습된 머신러닝이 가미된 인공지능이 이거를 관리한다. 그럼 변호사가 결론 내렸던 거, 의사가 결론 내렸던 거, 이게 또 메카트로닉스하고 또 접목이 돼. 그러면 이분들도 또한 본인들 자리가 없어져요, 점점.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뿐만 아니라 노동하고 또 관련된 블루 칼라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범주에 속해 있을 거예요. 자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관점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에 임하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당장 뭐 5달러 올랐네, 뭐 비트코인 100달러 올랐네, 비케가 뭐 5만원 올랐네, 10만원 올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플립사이드를 봤는데 내가 투자한 코인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1위부터 30위까지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더리움, 뭐 에이다, 뭐 체인링크, 유니스왑, 알고랜드, 니어, 루나도 꽤 많이 올랐어요. 스텔라, 디센트럴랜드, NFT 트렌드가 지금 보니까 샌드박스하고 많이 강세고, 폴카다시 11, 12가 중국 코인 되게 안 좋다, 망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론이 12위. 그리고 공동으로 비트코인이 12위. 그리고 아에브, 메이커, 발렌서, 이오스 17위. 이오스도 진짜 또라이 중에 또라이네요. 진짜 안 가네요. 사람들 되게 힘들게. XRP, 이오스, 비케. 어쨌건 요 아이들 자 언젠간 폭발할 거예요. 그리고 호라이젠 지금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10월 말에 젠도 런칭한다고 이미 오피셜하게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19위 자리에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도지코인, 연바이낸스, 그리고 네오코인이 23위 랭킹돼 있고, BNB가 24위, 25위가 진리카, 27위가 비케, 28위가 제로엑스, 29위가 지캐시, 31위가 팬텀, 32위가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까지만 딱 캡처를 했어요. 뭐 다른 거는 뭐 50위권까지 봐도 되는데, 그거는 뭐 플립사이드 크립토 랭커를 보면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임팩트 있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달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불장이 아직까지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지금 안 왔는데, 피부적으로 느껴서 막 내 계좌가 불어나면 구름 위에 붕 뜨는 기분이 왔을 때, 그때서부터 익절을 서서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기분은 저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